두 번째, 일본 사람들은 글을 아는 게 우리보다 훨씬 앞입니다. 문명률이 항상 우리보다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글자를 해독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항상 우리보다 많았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일본의 가다가나 이게 만들어진 게 굉장히 오래되죠. 1000년 이상 됩니다. 우리는 한글이 만들어진 게 한 이제 600년쯤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글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으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유식해지고 깨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경제 활동을 하더라도 돈을 많이 벌게 됩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일을 잘 하게 됩니다. 생산력이 늘어납니다. 생산성이. 그래서 일본은 명치유신 때 갑자기 부강한 나라가 된 게 아니고 도쿠가와 막부 시절에도 일본은 굉장히 생산력이 컸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총을 딱 받아들이자 말자 금방 확산시켜가지고 유럽보다도 더 강한 군대를 만들었다. 명치유신 때 서구 문명을 받아들이자마자 금방 군사력을 강화해가지고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강한 육군을 가지고 있었던 그 일전쟁, 러시아를 상대로 전쟁을 해가지고 이겼습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일본이 세계 3대 해군국이 됐어요. 미국, 영국, 일본이 세계 3대 해군국. 후진국이었던 나라가 불과 한 40년 만에 세계 최강의 해군과 육군을 갖게 된 것은 일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생산성입니다. 그 생산성은 어디서 나오느냐? 지도자가 솔선수범하고 그 따르는 사람은 아주 성실하고 시키는 거 열심히 하고 이게 이제 조직인 거죠. 그렇게 해서 군국주의를 가다가 원자폭탄 두 방을 맞고 그 노선이 좌절이 됐어요. 그 노선이 그대로 갔으면은 그대로 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이웃 나라를 욕구했습니까?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만주로 쳐들어가고 나중에 또 중국 본토로 쳐들어가고 동남아시아에 쳐들어가가지고 이웃에 크나큰 피해를 주면서 근대화를 했습니다. 피해를 주면서 20세기의 가장 성공적인 근대화는 일본과 한국입니다. 그 차이는 일본은 주변 국가에 피해를 주면서 근대화를 했지만 우리는 피해를 주지 않고 도움을 주면서 근대화를 했다. 도움을 줬다는 건 뭐냐? 오늘날 중국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후진국이 나라를 발전시킬 때 개발 모델로 딱 교과서로 채택할 수 있는 게 어디냐? 한국의 성공 모델입니다. 한국의 성공 모델. 지금 이집트에서 민주화 혁명을 해놓고 앞으로 어느 쪽으로 나가야 되느냐 하는 데 대해서 뉴욕타임스 같은 미국 신문들이 한국 모델을 따르라고 충고를 합니다. 한국 모델로 가는 것이 가장 좋다. 왜냐? 한국의 1980년대 한국의 군부가 민주화를 아주 스무스하게 한 그 기록을 제대로 챙겨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한강의 기적이라고 그래가지고 한국의 발전은 경제 성장이 가장 성공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한국의 민주화 과정도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입니다. 민주화 과정. 60년 만에 이 정도의 민주주의를 누리고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60년 만입니다. 우리가 처음 투표를 해서 지금 이 정도의 자유와 언론 자유와 정치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은 이것 또한 기적인 것입니다. 경제의 기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정치의 기적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정치를 보면 지금 특히 국회의원들이 하는 꼴을 보면은 막 신경질을 많이 내고 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눈이 높아져서 그래요. 왜 신경질을 내시고 하느냐? 미국의 정치, 일본의 정치, 유럽의 정치와 비교해 보면서 우리의 정치를 비판하니까 그렇습니다. 최고 수준과 지금 비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고 수준. 영국, 미국, 프랑스. 이 나라는 그 수준에 도달해오는 데까지 약 800년이 걸렸어요. 800년. 우리는 60년입니다. 60년. 아니 60년 걸려서 이룩한 민주주의가 800년 걸려서 만든 민주주의보다
맞설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 시간의 중요성을 몰라요. 한국 사람들은 시간을 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좋은 일은 반드시 시간이 걸리는 것이죠. 시간 없이 하려면, 아니, 뭐, 그러면 유치원생을, 뻥튀기에 집어넣어가지고 키우면은 막 대학생으로 나옵니까? 시간 단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시간은 아무도 단축을 해. 우리는 시간 단축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그래서 억울한 욕을 많이 잡수는 분 아닙니까? 1950년대에 우리는 민주주의를 한 지가 10년밖에 안 돼요. 10년밖에 안 되는데 이승만 대통령 이상으로 민주주의를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링컨을, 와싱턴을 한국의 대통령으로 데려다 놔도 이승만 대통령 이상으로 민주주의 못합니다. 10년밖에 안 되는데 10년. 영국의 민주주의 완성이 언제나 여성이 투표권을 만듭니다. 여자가 투표권을 행사를 하면 그게 민주주의가 성숙돼요. 그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1920년대입니다. 20년대. 민주주의의 제2의 고향인 프랑스가 여자가 투표를 할 수 있게 된 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1945년입니다. 1940. 최근입니다. 몇백 년이 걸렸습니다. 몇백 년. 미국에서 흑인이 1960년대 남북전쟁 때 노예 해방에 의해서 투표권을 갖게 되었어요. 그러나 투표권을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은 언제인지 아십니까? 미국의 흑인들이 투표권을 마음대로 안심하고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은 1965년부터입니다. 그 전에는 뭐 세금은 안 내면 투표권을 안 준다든지, 그를 모르면 투표를 안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제약을 해가지고 행사를 못하게 해가지고 흑인들은 투표율이 20% 30%밖에 안 됐어요. 이렇게 본다면 민주주의 하는 데는 얼마나 많은 시간과 희생이 따르냐. 토마스 제퍼슨이 얘기했습니다. 자유라는 나무는 애국자와 독재자의 피를 마시면서 자라는 나무다. 피를 흘리지 않으면 절대 민주주의를 만들 수 없습니다. 왜냐? 민주주의라는 것은 그렇게 고귀한 정치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 정도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 아닙니까? 그동안에 6.25가 왜 300만의 피를 흘렸느냐? 결국 자유 때문에 흘린 겁니다. 자유. 결국 궁극적인 가치는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6.25 때 이렇게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요새 일본 쓰나미 때문에 듣고 오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누가 제일 지금 듣고 있는지 아십니까? 리비아의 카다피입니다. 이 인간이 완전히 호나를 몰려가지고 트리폴리 고문 하나 지키고 주변 도시는 전부 무장 반군한테 넘어갔어요. 그리고 유엔에서 안보리에서 결의해가지고 카다피 일가의 해외 재산을 다 동결하고, 또 오바마, 힐러리 두 사람이 텔레비전에 수시로 나와서 카다피는 가야 한다, 나가야 한다, 모든 정당성을 상실했다, 평화적 시위대에 발포한 카다피는 나가야 한다, 국제사회가 압력을 넣었어요. 그때만 해도 어제 내일 모레 하면서 곧 끝날 줄 알았어요. 카다피가 트리폴리를 벗어났다는 이야기도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기를 놓쳤어요. 그때 반군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는 군인 보내주는 거 원치 않는다.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해달라. 그렇게 해서 카다피가 가지고 있는 공군이 뜨지 못하도록 해달라. 그러면 우리가 이기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걸 해달라고 하니까 미국부터 그때부터 딴소리 합니다. 미국 국방장관이 나오더니 그렇게 하려면은 우리가 비행장을 폭격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말은 한참 강경하게 하더니 행동을 하라고 하니까 지금까지 미국에 아무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사이에 카다피의 정부군이 방역을 개시해가지고 이제 광군이 가지고 있는 그 제2의 도시 벵가지 하나만 딱 남았어요. 잘못하면 저 넘어갑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는 또 뭘 느끼느냐. 역사는 항상 오늘과 과거와의 대화 아닙니까? 6.25 때 트루먼 대통령이 했던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이 지금 오바마식으로 했으면 여기 계신 분들 다 수용소에 계십니다. 트루먼 대통령이
저렇게 결정을 늦게 했더라고요. 트루먼 대통령은 어떻게 결정했느냐. 1950년 6월 24일 날 미국 시간입니다. 토요일이었어요. 밤 한 9시쯤 자기 고향에 가 있었습니다. 미조리 주 인디펜던스. 잘라고 하는데 김해지는 국무장관이 전화를 했습니다. 각하 불행한 뉴스가 있습니다. 38선에 걸쳐서 공산군이 전면 남침했습니다. 이렇게 보고했어요. 트루먼 대통령이 딱 10초 만에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그대로 제가 번역을 할게요. 그 개새끼들을 무슨 수를 쓰더라도 막아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The sons of bitches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개새끼들을 무슨 수를 쓰더라도 막아야 합니다. 요거 말을 하는데 10초 걸렸어요. 그때 트루먼이 지금 오바마처럼 그 참 불행한 일인데 좀 생각을 좀 해봅시다. 외국하고 좀 의논도 지금 저 오바마 하는 이야기예요. 아, 미국 단독으로 들어갈 수 없다. 유엔 결의를 해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합니다. 만약 트루먼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하면서 우리가 유엔한테도 물어보고 영국한테 특히 물어봐야 되니까 불행한 일이지만 천천히 생각합시다 하면서 전화기를 딱 놓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열흘 만에 부산까지 갔을 겁니다. 열흘. 신속하게 결정을 했습니다. 신속하게. 정치나 전쟁이나 타이밍을 놓치면은 그걸 회복하는 데는 굉장한 비용을 치르게 됩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가장 신속하게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워싱턴으로 들어가가지고 바로 회의를 소집해가지고 해군 공군은 즉각 개입을 한다. 그리고 육군을 보내는 문제를 조금 미루다가 6월 30일에 5일 뒤에 육군까지 보낸다. 그래서 최초의 미군이 오성근방에서 공산국과 붙은 것이 언제입니까? 7월 5일 아닙니까? 스미스 부대. 7월 5일. 얼마나 빨리 왔습니까? 열흘 만에 딱 정리가 됐어요. 7월 20일에는 대전했어요. 뭐 이런 식으로. 트루먼 대통령. 그럼 그때 한미동맹이 있었습니까? 미국이 한국에 파견해야 될 이유가 요것만치도 없었습니다. 파견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이만큼 많았어요. 첫째, 미군 군부가 남한을 지킬 수가 없다, 도저히. 거대한 중국이 공산화가 됐고, 러시아, 그 배후에 있는 러시아가 한 해 전에 핵실험을 해가지고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 이 거대한 육군 세력을 상대로 해가지고 무슨 수로 지키느냐? 절대 지킬 수 없다. 한국은 아무런 전략적 가치가 없다. 그래서 1949년 유교가 일어나기 딱 1년 전에 6월 30일에 여기 있던 5만 군대를 다 뽑아가지고 일본으로 간 거 아닙니까? 군인들한테 맡겨놨으면 절대로 미군이 들어올 리가 만무하죠. 그러나 트루먼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트루먼은 군인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군인한테 맡기기에는 너무나 큰 사업이다. 이런 말, 클레망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쟁은 군인이 하는 게 아니에요. 위대한 정치인이 하는 겁니다. 정치. 군사보다 더 위에 역사적 암호를 가지고. 트루먼은 뭐냐? 우선 이분이 진정한 기독교도였어요.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지만 아주 성실한 농부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의감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성격이 급한 사람이었어요. 솔직한 사람이었어요. 이런 꼴을 못 보는 사람입니다. 38선을 야금야금 넘어오면 모르겠는데 대낮에 미국의 뺨 때린 거하고 마찬가지죠. 그리고 김일성 뒤에는 딜로이 스탈린이 있다. 이것은 미국에 대한 도전이다. 과반항입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의 과정을 보니까 히틀러의 공갈에 하나하나 양보하다가 결국 폴란드에서 전쟁을 불리한 상황에서 전쟁을 하고 해말했다. 유리할 때 전쟁을 했으면 되는데 시험을 주다가 불리한 상황에서 전쟁을 해가지고 수천만 명이 죽었다. 이것은 여기서 선을 펴야 된다. 바로 트루먼이 결단했습니다. 트루먼이 결단. 지금 오바마가 하는 꼴을 보면 같은 민주당인데 어떻게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지 화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카다피가 벵가지를 점령해가지고 반군들을 다 잡아 죽이고 지금도 학살을 많이 했지만 또 학살을 하면은
국제사회에서 오바마가 카다피한테 징계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제일 용기를 얻은 사람이 누굽니까? 김정일입니다. 카다피는 그렇지 않아도 북한하고 친해요. 김정일이 보니까 카다피가 몇천 명 죽여가지고 정권 유지하는데 나는 몇만 명, 몇십만 명 죽이겠다. 그래서 만약 이런 식으로 그 자유민들이 학살당하는 것을 강대국인 미국이 가만두고 본다면 저는 우리 교민들이 표가 많습니다. 미국에. 아마 100만 표는 될 거예요. 우리 교민들한테 다음에 오바마 낙선운동 벌이라고 제가 좀 하고 싶어요.